네, 어제 남북 회담에 이어서 후속 조치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회담 이후에 이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준비에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아마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겁니다. 체육실무회담, 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위한 체육실무회담이 열릴 거고 DMZ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등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단이 오면 DMZ를 거쳐서 올 테니까 통행 문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군사당국장 회담 두 갈래로 일단은 진행이 될 거고요. 사실 북한이 말한 대표단이 8개입니다. 네. 8개인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데는 최소한 500명, 최대한 1000명까지도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 그게 먹이고 뭐 공동 입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토론하는 스포츠 실무회담은 꼭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 예술단이 선수단보다 더 관심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와서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준맛한 처녀래요. 하루에도 주해도 성찰하는 내 솜씨 정말로 본게 같다나 모란봉 악단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멀며 넘어야 할 큰 산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경례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원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 창작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습니다. 예, 모란봉악단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들려드렸습니다마는 준마처녀 이 곡이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의 히트곡이라고 해요. 예, 준마처녀라고 하는 건 이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고 준마라는 건 빠른 말이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빠른 말처럼 아주 날쌔게 일을 잘하는 처녀라 그래서 준마처녀인데 이 노래를 이제 현송월 단장이 불러서 아주 유명해진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핫한 예술단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모란봉악단, 왕제산 예술단, 인민군 공훈 합창단. 근데 아마 군대 대표단은 안 보내겠죠. 그러니까 모란봉악단이든가 왕제산 예술단이든가 아니면 온갖 예술단들에서 뽑은 우수한 사람들을 뽑은 평양 예술단이든가 3가지 중에 한 예술단은 오겠죠. 네, 저희가 현송월 단장 얘기를 좀 해봤는데 누군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설주라고 왜 김정은 위원장의 보다 10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금성고등학교라고 이제 예술 천재들을 모아서 공부시키는 그 학원 출신이고요. 그리고 한때 이제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았죠. 한국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무슨 관계가 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아직 확실한 소식은 아니고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는 무슨 걸 의미하는가 하면 2015년 12월 달에 중국 예술단 공연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로켓 나가는 모습이나 김정은 너무 많이 나오니 이런 거 좀 빼자 하고 중국이 그러니 이거는 원수님이 봐준 거니까 토씨 하나 못 고친다. 그래서 그때 따라간 사람이 김성남이라고 당 국제부 부부장, 우리 말하면 차관보다도 당 사람이니까 조금 더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렇고 당 국제부 부부장을 지내고 지금 현재 주중대사라고 있는 지재령 대사도 말리질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왕자로의 당 대연락부장도 어쩌지 못하고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 외교가에서도 그렇고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김정은 최고 지도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별한 인물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만큼 힘이 있는 인물이다. 문고리 권력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문고리 권력이고 말하자면 당 국제부 부부장이 그 밑에서 이렇게 인민군 대령한테서 꼼짝을 못하는 거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북한에 베이징에 있는 조선 대사관 외교관들이 모두 그때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뭐 베이징 그 방문 당시에 화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때 뉴스로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번에 방문할 때 대표단에 포함이 되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선수단을 이끌 인물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대표단이 여러 개의 대표단이 있어서 막 8개의 대표단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하나하나 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급 대표단이 누가 들어올 것이냐. 이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데 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이제 약간 상상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오면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이방카가 오니 그거 아주 멋있는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겠지만 저 그 가능성을 5% 이하로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동생을 적지에 보낼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뭐 김영남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 명목상 국가수반이죠. 네. 그리고 최희 당중앙회 부위원장인데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이 사람도 부통령급입니다. 그리고 최룡해가 올 수도 있다. 최룡해는 지금 현재 북한 정권에서 제2인자다. 그리고 김정은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김정일 위원장이 타던 차와 똑같은 차를 탈 정도로 그렇게 큰 신임이 큰 인물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한 4-5명 중에 한 명이 단장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이 대표 인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져오든 아니면 구두 친서라도 가져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급이라고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자본주의 나라에서 부통령급이거든요. 예. 부통령급이 정말 몇 년 만에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에 지금 처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굳이 우리 대통령도 안 만날 이유가 없겠죠. 친서를 가져오든 구두 친서를 가져오든 무슨 인사 말씀을 가져오든 간에 그것은 남북 관계의 어떤 물꼬를 트고 어떤 한반도 긴장 완화의 측면에서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누가 될지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올림픽 참관단도 파견하겠다라고 했는데 참관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해요. 이게 뭔가요? 참관단이라는 거 지금 통일부에서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약간 이야기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대외에 자랑하는 게 우리는 노동자, 농민, 병사의 나라이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자 대표, 농민 대표, 병사 대표, 여성 대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참관단을 그러니까 구경을 한다는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 보통 사람이 온다는 것보다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평창 올림픽을 구경을 한다. 이런 참관단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북측의 발표문에는 이 참관단 그 파견 내용이 빠져 있다. 이래서 이게 실수냐 아니면 뭐 취소가 된 거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참관단이라고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올림픽 체전에 참관단이 간다는 말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에서 쓴 말이고 북한에서 쓰는 용어고 그러니까 어떤 남과 북의 어떤 소통의 문제에서 약간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참관단 문제가 아예 없는데 그것이 새로 만들어진 그런 뭐 이름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과연 이 참관단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우리나라를 또 방문하게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제 고위급 회담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화기애애하다. 이런 분위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하지만 이 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는 좀 냉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이 처음에 이제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정말 속전속결로 1월 9일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대표단 구성을 체육부 차관, 통일부 차관까지 해서 제의했는데 거기에 딱 포맷을 맞춰서 나왔고 네. 항상 트집을 걸던 시간, 평양시하고 서울시하고 다르거든요. 그 시간에도 토를 안 달았고 장소, 모든 문제에서 북한이 다 한 걸 보고 아예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결심이 섰구나. 평창올림픽에는 온다. 그건 틀림없는데 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조명균 장관이 비핵화 이야기를 하니까 왜 잘 나가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낯색이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핵은 김정은 위원장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자기 통치 이념입니다. 그거를 한 개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걸 어쩐다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못 되고,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태도인가 하면 핵 문제 같은 거는 당신 내가 우리하고 감히 이야기할 생각을 하지 말라. 아야 못을 박아 놓는 거죠. 어제 이 북측 인사들 중에서 지원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대남 라인의 핵심 인물도 참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인물이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 인물이 어떻게 좀 지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도 회담을 하면 삼청동 회담본부에 팀이 꾸려져 있고 백업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왔는데 거기에 이제 통일전선부 맹경일 부부장이 지원단 성원으로 왔어요. 맹경일이요? 맹경일이. 예. 그게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대남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백업위원으로서 지시를 대표단에게 조평탄 이성근 위원장에 이런 말은 하지 말라, 이런 것은 하라, 이런 것을 뒤에서 통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전부하고 조평통하고 관계는 어떤 건가 하면 조평통은 국무위원회 산하기관이고 장관급이 맞습니다. 기구를 개편해서. 그렇지만 북한은 당국가 체계이기 때문에 당 통일전선 사업부의 정책적 지도를 받는 부서의 위원장이 왔고 그 사람은 앞에 있고 뒤에는 맹경일이라고 하는 통전부 실제로 정책적 지도를 하는 사람이 회담을 지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어떤 직급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직급 차이는 거의 동급이거나 아니면 뭐 맹경일이가 조금 더 높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당국가 체계이기 때문에 부부장이라고 해도 좀 센 거고 통전부장은 당정원의 부위원장을 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부통령 겸 통일부 장관. 네. 그러니까 그건 또 우리하고 맞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항상 회담을 할 때 경 문제가 제기되는 게 통치 시스템이 서로 달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비핵화 관련된 그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뭐 우리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뭐 즉각적인 대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지시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제 현장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비핵화 문제가 나오면 그건 말도 꺼내지 말게 하라는 그런 친필 지시를 김정은의 친필 지시를 다 받아가지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뭐 추가로 지시를 받고 어쩌고 할 거 없이 비핵화 문제는 북한이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핵 강대국으로서 북한과 미국과 토론하는 문제지 중국과 심지어 한국하고는 아예 말도 섞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바로 이산가족 상봉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었는데 북한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은. 북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평창올림픽,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중지, 비핵화. 근데 북한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평창올림픽을 해서 제재를 좀 풀거나 느슨하게 만들고 평창올림픽을 자기네 선전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결국은 한반도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미국이 전략자산이 순환 배치도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핵 강대국으로서 핵 보유국으로서 핵 대 미국 대 북한하고 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림하고 북한하고 그리는 그림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나 올림픽 기간에 이것이 구정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조명근 장관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첫 선물로서 이만큼 충분하니 네. 남북 관계가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좀 여유를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저는 어제 그 공동 보도문 조항 중에 세 번째 조항을 좀 해석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민족이 이제 주체자로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나서자 이런 취지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사망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 이성건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도 순수하고 순결하고 백색 같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예. 결국은 아주 불결한 외세가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지 않도록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우리 민족끼리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이게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러면서 결국은
핵 문제의 가장 큰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시키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북한은 이런 논리적 모순에서 빨리 벗어나서 사실은 제대로 한문적끼리 토론하려면 비핵화하고 우리는 또 그에 맞춰서 또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여기까지 해서 미국하고 할 거, 한국하고 할 거 갈라놓으면서 민족끼리 말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